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11-4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유도한 판데르발스 상태방 정식을 이용을 해서 액체, 기체, 상전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판데르발스 상태방 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VM 빼기 B는 R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P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된 T에 대해서 우리가 VM이 바뀜에 따라서 P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식을 도시를 하면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T 값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거는 삐쭉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액체, 기체, 상전이를 공부할 수 있는 곡선은 바로 이 세 번째 곡선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일단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피가 굉장히 큰 물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피가 큰 물질에 압력을 우리가 점점 가해준다고 합시다. 위쪽으로.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점부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감소하고, 그렇죠? 지금 방향성이 기울기가 지금 양수가 됐죠. 그러니까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본다면 여기까지의 구간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또 이 구간도 보시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맞죠?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이 사이 구간에서만큼은 압력이 증가하면, 자, 압력을 이쪽으로 증가를 시켜볼게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판데르발스 방정식을 해를 표시를 했을 때는 이런 구간이 존재를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압력을 더 가했는데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구간, 그러니까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구간에 해는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구간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요 아주 멀리 있는 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봅시다. 부피가 굉장히 크고 압력이 작죠? 이 구간은 기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지금 가까이 있는 여기 영역은 액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피가 작고 압력이 높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제가 그려볼 텐데요. 자, 이쪽 구석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V, 여기는 P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이제 제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요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하는 부분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압력이라는 놈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열역학에서 알고 있습니다.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헬름홀츠 에너지를 부피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몰수에서 헬름홀츠 에너지는 결국 압력을 부피로 적분해 준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해준 다음에 빼주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게 여기다가 A를 그려놨을 때 적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더하는 거죠. 더한 애들만큼을, 저 면적만큼을 어떤 출발점에서 계속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빼주고. 아시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요 점이 하나 있고, 그쵸? 그리고 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점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한번 미분한 게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압력을 미분한 게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는 압력을 미분한 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압력의 기울기가 여기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A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고요. 플러스일 때는 얘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될 때는 다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가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릴까요? 이게 논의를 위해서 논의가 지금 이렇게만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잘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헬름홀츠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이 시스템은 항상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걸 그냥 쭉 따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 사이 구간은 사실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구간이죠. 앞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 바로 여기에 접선을 딱 그려봅시다.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접선을. 잘 못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접선을.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얘가 이 선을 그냥 쭉 따라서 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접선에서부터는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낮은 헬름홀츠 에너지를 갖죠? 아래쪽이 더 낮은 헬름홀츠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윗길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막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밑을 따라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나면 다시 이제 이 윗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액체 쪽에서 온 거고 기체 쪽에서 온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일로 올라갈 거냐 이 밑으로 갈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밑이 더 안정하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밑에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평형 상태가 아니라면 이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평형 상태가 아니라면 얘가 순간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여기 구간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너머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못 가지만 요런 구간,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안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타스테이블 페이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 준안정상은 뭐냐면요. 액체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액체인데 원래라면 기체로 상전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는 부피를 팽창을 시키는 거니까 부피 팽창을 순간적으로 시키면 기체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 구간이지만 액체로 존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액체와 기체로 변환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기체로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피를 확 줄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가 기체로 있다가 약간의 퍼터베이션 같은 게 이제 돌아오게 되면 액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준안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준안정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안정하게 가는 이 파란색 고속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직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상과 여기가 지금 액체상이죠. 그리고 요 상, 기체상이 계속 섞여서 내려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액체로만 존재를 하다가 자, 요 선을 제가 지금 여러 겹을 그려서 그런데 요 선을 따라오면서 쭉 액체로 있다가 여기 점이 되면서부터 기체가 조금씩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섞이고 기체가 조금 늘어나고 자, 기체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기체 100%로 쭉 가는 겁니다. 이 사이 구간에서는 안정하게 간다는 것은 결국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는 순수한 액체, 여기는 순수한 기체지만 이 사이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가 10%, 20%, 30%, 40%, 액체는 90%, 80%, 70%, 60% 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선, 요 고속도로는 우리가 앞에서 표시했던 PV 커브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요. 땡땡땡땡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녹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땡땡땡땡을 올려가지고 여기다 그려보면요. 땡땡땡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그려보면 직선이 됩니다. 두 개가 직선이 되고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망했는데 여기의 면적,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의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면서 쪼개지는 면적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면적이 같은 면적이면 밑에서 우리가 이 오렌지색으로 그려놓은 선과 같은 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평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안정한 상을 쭉 따라서 움직이는 기체와 액체 사이의 공정 곡선을 보면요, 이런 모양을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체, 여기까지는 액체로 존재를 하고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얘기를 계속 연장해가지고 우리가 PV 공간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반데르발스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속도로 뚫을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얘를 이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온도를 올려가면. 그러면 각각의 곡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이 고속도로 뚫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가 있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뚫리는 고속도로 진입로와 고속도로 진출로를 다 묶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왜 이렇게 그리면 못 그려. 다시. 다 지워졌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돼요를 또 선을 쭉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의 이름을 우리가 바이노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들어가면 안 돼요를 스피노달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이노달 바깥에서는요, 단일한 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기체, 무조건 기체. 이 영역은 곧 죽어도 액체, 무조건. 그리고 스피노달의 안쪽의 영역은 뭐예요? 무조건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준안정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스피노달과 바이노달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원래대로라면 액체 플러스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안정하고, 근데 모두 가능하다, 액체나 기체 단일상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준안정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노달과 스피노달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혼합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화학 산업 같은 데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곡선을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V, 여기는 P고요. 여기 이제 고속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형인 경우만 다룰게요. 준안정상은 다루지 않고. 그러면 여기는 기체,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 그리고 여기는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P랑 V가 반대로 됐죠? 죄송합니다. 써놓고 보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V죠? 자,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부피를 일정하게 우리가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감소를 하는 거니까 얘네가 꽉 조여져 있고 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부피를 그냥 일정한 속도로 사방에서 민다고 하겠습니다. 힘으로. 그래서 서서히 감소시킨다고 하면 처음엔 얘가 순서에다 기체로 존재를 하다가 요 구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겠네요. 반대로 그릴게요. 그러면 자, 싹싹싹 지우고, 지금 상상은 되시죠? 머릿속에 상자가 있고요. 가상의 상자가 있고. 얘를 사방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큰 부피였다가 조금 작은 부피였는데 너무 작게 그렸다. 조금 작은 부피, 조금 더 작은 부피, 아주 작은 부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엔 다 기체 상태로 존재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일부가 무여가지고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좀 존재를 하고요. 점점 액체의 양이 많아지고 기체가 적어지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액체로 존재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지금 일정하게 부피를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일정하게 압력을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증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압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자, 예를 들면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점점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90도를. 그래서 P를 X축에 쓰고 V를 Y축에 써주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뚫어놓은 고속도로는 이렇게 세로축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자,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기체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선을 따라서 고속도로를 쭉 따라가고 여기로 뿅 나가는 모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가 기체상이고요. 기체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어떤 특정한 압력에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액체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랑 액체로 존재하는 상이 이 압력 공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로 있다가 어떤 중요한 문턱 압력을 딱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애들이 다 액체가 돼버리는 거죠. 조금 모양이 두 경우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P랑 V를 위치를 바꿔놓고 보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P, V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깁스 에너지와 부피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T와 N이 일정할 때고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몰수에서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트릭입니다. 압력을 가지고 부피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얘를 적분을 쭉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니까 증가를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잘 해봐야 돼요. 깁스 에너지를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면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 그리고 요 지점까지. 자, 요 지점까지는 그냥 쭉 내려오면서 얘가 적분이 쭉쭉쭉 되니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튼다는 것은 적분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적분을 다시 해주게 되면 얘가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워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지만 쟤는 굳이 적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적분을 해줘야 되기는 하는 게 여기 적분을 해줘야 여기서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구간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요거를 제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여기 구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만난 이 지점, 이 만난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밑에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기체의 깁스 에너지, 이 위에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액체의 깁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더 낮은 깁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는 이 곡선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이 점에서 보니까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는데 밑에 더 낮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네. 요걸 따라서 이제 액체로서 얘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에 여기까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준한 정상이죠. 여기도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 준한 정상이고요. 이 준한 정상은 기체로 존재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요 준한 정상은 액체로 존재하는 상이고요. 그러니까 요 우리가 압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턱 압력을 넘어가면 평형을 계속 이루고 있다라고, 가장 안정한 데를 따라간다고 하면 기체에서 액체로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준한 정상이 약간까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의 압력 동안은 양쪽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압력을 변화시켜주게 되면 기체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기체로, 원래는 더 액체가 안정한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역시 압력을 순간적으로 낮춰주게 되면
액체로 쭉 존재를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체가 더 안정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준안정상에서 안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깁스 에너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몇 가지 커브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애가 있었고 끝에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데를 쭉 모았을 때 하나의 점으로 만나는 커브가 이 두 번째 커브가 되고요. 아예 그 점보다 위에 있는 커브가 저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커브가 되겠습니다. 1, 2, 3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3번은 이제 액체랑 기체의 상전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1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P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V-MB-A N제곱 V제곱 이 T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항이 이 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T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부피가 굉장히 커지죠. 기체가. 그래서 요 부피항이 또 MB보다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를 nRT 나누기 V 즉 이상기체처럼 우리가 다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놈인데 결국은 왜냐면 요 지금 3번처럼 여기는 기체 영역, 여기는 액체 영역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얘는 어디서부터가 액체고 어디서부터가 기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는 거동은 굉장히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합니다. PV는 nRT를 잘 따르게 되고요. 그런 녀석을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임계곡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부피고 얘가 압력이죠. 제가 자꾸 이걸 빼먹는데 dP, dV가 0이고요. 그리고 dP, dV의 이계도 함수가 또 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이 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그것까지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VMV-A의 n제곱 V제곱. 그랬을 때 dP, dV가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nRT 그리고 마이너스 붙고 V의 MV 제곱. 여기는 플러스 2A n제곱 V 세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 미분해주면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죠.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앞에 2가 붙고요. nRT V-MP MB 세제곱. 여기에는 마이너스 6A n제곱 V 4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지금 3개가 있죠. 1번식, 2번식, 3번식. 그래서 요 세 식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임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C라고 하게 되면 3NB가 나오고요. 임계점에서의 부피죠. 그리고 PC, 임계점에서의 압력이라고 하면 27B 제곱으로 나눈 형태. 그리고 임계점에서의 온도라고 하게 되면 8A 27B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랑 B라고 하는 판데르발스식에 있는 요 상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계점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상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항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적으로 얘네들이 뭉쳤을 때,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유리해지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반대로 무질서한,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랑 기체라는 것이 그거를 다루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우리가 통계역학을 이용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상호작용을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파티션 펑션, 네, 분배 함수의 형태로 만들었고 계산을 했고 그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압력을 계산을 하면서 상태 방정식, 우리가 판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얻었고요. 그 판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는 놈이 결국은 온도가 적당히 낮은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개 사이의 상 전이를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통계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마 몇 강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